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2억 벤츠인데 스펀지로 보증 수리했다. 누리꾼들이 한 말. 이게 뭔지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와, 설마 보증 수리를 받았는데 이 스펀지를 껴주는 게 전부였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인천 벤츠 청라 화재 이후 차주들의 집단 소송, 그리고 벤츠의 실적이 어땠는지 소식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보증 수리의 정체는 뭐고 화재 이후 근황은 어떤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뭔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떠오르는 것 같죠. 일단 이 사진,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벤츠 EQS의 AS 관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내용이 공개됐고 기사화까지 됐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사진 속 차는 2억 원 가까이 하는 EQS라고 하고, 이 게시글 작성자에 따르면 EQS 보증 수리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을 EQS 차주라고 소개한 게시글 작성자는 하이퍼스크린 송풍구 쪽에서 잡소리가 너무 심해서 보증 수리를 받고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 수리를 받으려고 한 달 넘게 기다렸는데 스펀지 하나를 껴뒀다. 센터에서 7시간이나 대기했는데 스펀지 그것도 분홍색으로 박아뒀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지금 스펀지가 껴져 있는 상태인 거고, 이 사진은 이제 여기에 있던 스펀지를 뺀 모습인 거네요. 이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그나마 정말 다행인데, 차주에 따르면 기존하고 똑같아서 스펀지를 그냥 빼뒀다고 하고요. AS 센터 어드바이저는 다른 EQS도 잡소리가 다 난다. 저희도 스펀지를 넣기 싫었는데 소리를 안 나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잡소리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매끄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한 달 동안 기다려서 갔고 가서도 7시간이나 기다렸더니 스펀지가 껴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대부분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물론 AS라는 게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키기는 힘듭니다. AS를 받으러 간다는 건 차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평소에 괜찮던 말이나 상황도 더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상황만 놓고 보면 이게 2억에 가까운 차를 수리하는 방법이어야 했는지, 정말 최선이었는지,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하잖아요. 이걸 왜 먼저 보여드렸냐면 안 좋은 소식의 연속이라 그렇습니다. 벤츠가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 귀 전기차 화재 이후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소식이라도 나쁜 건 더 나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필 이런 상황에 이런 일들이 연이어 터지니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 귀 전기차 화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 지금은 이제 차주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근황을 쭉 살펴보니 차주들이 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송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허위 광고 논란, 이건 이제 저희 스포일러에서 특히 자세히 다뤄드렸던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설계 하자가 실제로 있었냐 이겁니다. 우선 허위 광고 논란은 뭔가요? 파라시스 배터리를 장착하면서 CATL 배터리를 장착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거죠. 벤츠 EQ 차종 소유자 24명이 낸 소송 내용을 보면 우선 이 허위 광고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동아일보와 했던 벤츠 전기차 개발 총괄자 스타진스키 부사장의 인터뷰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이 왜 문제가 되냐?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EQ 출시 당시 CATL 배터리만 언급을 했고,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걸 벤츠가 책임진다면서 자신감까지 내비쳤습니다. 파라시스는 그 어디에도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차주들은 파라시스 배터리를 장착하면서 벤츠가 의도적으로 CATL 배터리를 장착하는 것처럼 속였다는 거죠. 실제로 차주들 주장을 보면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해당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무효인 건 물론이고 허위 광고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차주들을 일부러 속였다는 주장인 거죠. 여기에 전기차 구입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인데, 차주들은 배터리 제조업자가 세계 1위인 CATL이라고 착오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민법 109조에 따라 벤츠는 매매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터뷰를 했던 스타진스키 부사장이 EQ 차종에는 CATL 배터리가 장착된다고 밝혔고, 화재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소비자가 배터리에 대한 우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해 버렸으니 이런 것들이 소비자를 속인 행위란 거죠. 여기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벤츠 코리아의 내부 자료인데 공식 딜러사들 교육 자료에 있을 거잖아요. 2023 EQ 세일즈 플레이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CATL 배터리를 적극 홍보한다는 게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벤츠 코리아 사장이 국감에 나왔을 때도 이 질문이 쟁점이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벤츠 코리아가 배터리와 관련해서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조사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설계 결함은 어떤 거냐? 이것도 저희가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고들 주장에 따르면 배터리 설계 결함을 비롯해서 안정성도 허위 광고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파라시스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서 열폭주와 열전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벤츠가 이 두 가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파라시스는 이 열폭주와 열전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있다는 이유로 특화된 모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열폭주와 열전이 위험을 낮추려고 배터리 셀 2개 이후에 열전이가 멈추는 모듈을 개발했다는 거죠. 그런데 벤츠는 이 모듈을 채택하지 않았고 차주들은 모듈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함이 열전이 차단 실패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연기가 탑승 공간으로 스며들기 시작하기 5분 전에 별도의 화재 경고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 삼았고 이 또한 설계 결함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UNECE 알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충전식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국제 공인 표준이거든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 내부 단락으로 인한 단일 셀 열폭주로 인해 화재, 폭발 또는 연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승객실 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최소 5분 전에 차량에 비상 경고 신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즉 규정대로라면 사전 경고 시간을 5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차는 휴대폰 앱에서 이런 경고 알람이 뜨지 않았고 이게 사실이라면 설계 결함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집단 소송도 준비 중인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이냐, 배터리 하부 보호를 문제 삼는 내용이더라고요. EQE는 배터리 하부가 철제나 플라스틱이 아니라 부직포로만 감싸져 있다는 주장입니다. 부직포를 떼면 이렇게 사진처럼 바로 배터리 팩이 노출되기 때문에 안전 설계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거죠. 국내는 이런 상황이고 글로벌 상황도 그렇게 좋진 못합니다. 앞에서 악재가 연속되고 있다고 표현한 이유도 이건데요. 간단합니다. 이건 그냥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추리해볼 수 있는데 현대차가 일단 예시가 될 것 같더라고요. 내연기관 차만 평생 만들던 회사는 기존처럼 내연기관 차에만 투자를 집중하면 좋은 차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라는 새로운 걸 기존의 한정된 파이 내에서 떼다가 개발을 해야 하잖아요. 심지어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창기 기술에는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연기관 차도 평균 상품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건 내연기관 차의 입지 내지는 평균 상품성과 그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 만큼 전기차가 이걸 채워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가능하려면 전기차를 꽤 잘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합니다. 전기차 나름대로 경쟁력이 되어야 하고 스펙뿐만 아니라 상품성, 가격 이런 걸 모두 충족해야 내연기관 차의 부족한 실적 같은 걸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당 브랜드는 성장을 하거나 현상 유지를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솔직히 벤츠는 전기차를 잘 만드는 것 같냐고 물어보면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 보완이 잘 안 되면서 영업이익은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그 중에서도 승용차 부문이 64% 가까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리해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또 한국뿐만 아니라 벤츠가 전반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선 크고 작은 문제가 연속으로 터지니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한 거고 이게 또 안심하면 안 되는 게 왜 그런 말이 꽤 나오더라고요. 할인해주면 어차피 마린들 산다 이런 건데 일시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런데 이건 절대 장기적인 계획, 대책이라고 할 수 없고요. 굉장히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신차가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2천만원 할인을 해버린대요. 남는 게 훨씬 적어질 거고 실적은 계속 안 좋아지겠죠.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오래 써먹을 만한 전략은 아니란 거고요. 전체적으로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걸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벤츠가 어쨌든 피해 지원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국감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했으니까요. 일단 먼저 구분해야 할 건 화재의 원인은 벤츠한테 있고 화재 확산의 원인은 아파트 관리 주체에 있다. 물론 이게 법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놔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벤츠가 이왕 지원을 하기로 했으면 지원하는 돈의 명분을 좀 더 뚜렷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피해 아파트 주민들한테 감정이입을 해보자고요. 아니 45억이나 지원했다면서 그런데 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있겠냐는 거죠. 당장 새 아파트를 지을 때도 철근이고 뭐고 빼먹는 게 수두룩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누가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벤츠가 명분을 뚜렷하게 규정해 버리거나 아니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 주체를 상대로 투명하게 공개를 요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가뜩이나 급한 피해 복구 비용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맞으면서도 언제 어디고 새나갈지 모르는 것이기도 해서 이왕 피해 지원을 받으시는 거면 이런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태가 그리 빠르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